자, 일단 교재 정리부터, 노트 정리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노트를 딱 피면요. 오른쪽 페이지만 노트 필기를 하세요. 왼쪽은 비워놓고. 알았지? 그리고 오른쪽은 검은색 펜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넘기면 그대로 오른쪽만 계속 쓰세요. 왼쪽은 뭘 적냐면 참고사항이나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이 포스트잇 선생님이 나눠줄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옛날 거예요? 누구 하나 가져가는 것 같아, 애들이. 감사합니다. 내용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 참고, 포스트잇. 그 다음에 이쪽은 그래프적인 유형을 제가 파악할 때 써주는 그런 내용들을 써줄 거예요. 왼쪽은 그런 걸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라벨을 붙이는데 물리는 총 3단어로 되어 있어요. 총 3단어. 라벨을 딱 3개만 붙이시면 되고요. 각 단원별로.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이나 오른쪽 붙이는 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가서 여러분들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고요. 지금은 필기를 오른쪽만 쭉 하십시오. 알았지? 그리고 좀 여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색깔펜은 우리가 접근하는 게 파란색 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을 접근할 건데 이거는 완자 문제만. 알겠죠? 완자 문제를 풀다가 뭐 개념적인 설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래프적인 해석에서 어떤 문제들이 틀린 거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다 첨삭을 하십시오. 알겠죠?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을 쓸 때는 언제 쓰냐면 선생님이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소단원들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틀린 문제들 그런 것들 중에서 되도록이면 여기는 정량적 관계 문제가 되게 많아요. 물론 조금 들어가면은 개념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프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의 전환 과정이 내가 모른다 그런 것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널찍널찍하게 쓰세요. 선생님 필기하면 될 그대로 노트 반 접고 쓰고 그러지 마시고 화면을 그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계속 넘깁니다. 뒤로. 알았죠? 그래서 끝까지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노트 필기를 하는 건 중간중간에 볼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필기를 하세요. 보통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도 괜찮아요. 물리는 뭐 필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해적인 차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 같지 않게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도 되지만 놓친 거 있으면 꼭 동영상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 전화번호에다가 영상 링크를 보낼 거예요. 그럼 그 영상 링크를 보고 구독을 눌러놔요. 그리고선 거기서 영상이 뜨면 확인하고 피드백 꼭 하세요. 알았지? 거기에 누가 봤는지 뜨진 않지만 제가 조회수를 살펴봐서 안 본 놈들 있으면 알았지? 여기 3은 뜰 거 아니야? 조회수 3은 그지? 안 뜨면 무궁무진 축진을 해가지고 점수 안 나오는 사람은 재시험까지. 근데 단어별로 기초 과정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피싱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단어는요 통합과학 쪽은 어려운 파트가 아니지만 그 물리완이라고 하는 2학년 내신에서는 여기 킬러에 해당돼요. 어렵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가지 않으면 물리학이 계속 누적이 돼서 데미지가 커져요. 근데 처음부터 제대로 잘 배우잖아요? 그럼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어지는 학문이 물리예요. 근데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우면요.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어져야 돼요. 쉬워지고.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인 거죠. 제가 문제거나 여러분이 문제거나. 제가 문제일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건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 물리라는 컨텐츠를 한번 펴보세요. 앞에 컨텐츠. 자, 우리는 겨울방학 때 어디까지 한번 나가볼 거냐면 컨텐츠에서 일단 역학과 에너지를 모두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역학과 에너지를 모두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빨라진다면 물질과 전자기장까지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역학과 에너지가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이쪽은 계산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인지하는 능력치까지 다 요구하는 쪽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적인 해석을 잘해야만 공식 없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다는 거. 알겠니? 특히 우리가 처음 배우는 힘과 운동 단어는요, 통합과학에서도 맨날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2학년 내신에서도 주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들 중간고사는요, 연력학 1법칙이라고 불리는 에너지와 열 뒷파티 거기까지가 중간고사가 될 확률이 높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보는 학교도 있고, 그럼 2학기 기말고사는 질량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 거기 역학 에너지 그쪽까지,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물질의 전기적 특성인 원자의 전기로 거기까지가 기말고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누적이 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앞에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놓치면 계속 발 절면서 가야 돼요. 놓치지 맙시다. 알았지? 그리고 뒤쪽에 물질과 전자기장 쪽은 전기 회로는 안 나옵니다. 알았죠? 전기 회로는 안 나오고 직렬 병렬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전기역에 대한 거 나오는데 그게 또 킬러예요. 경위수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 원자고전은 화학 완화고 겹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띠나 반도체는 통과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죠. 대충 반도체적인 내용은 잠깐 거기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자세히 다뤄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말 그대로 앞에가 중력장이면 여긴 전기장에 대한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마지막 3단원은 에너지 전달 과정인데 여기는 그나마 좀 쉬운 거예요. 이쪽은 뭐 접근하기에 따라서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보는 친구들도 많은데 암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파동적인 해석을, 우리가 수학적인 해석을 보는 것들은 별로 안 되니까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원리 쪽 접근이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잘 풀리는 곳이 이쪽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원이 가장 큰 산이다. 중력장 쪽, 역학과 에너지. 그러면 첫째 장. 자, 이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무엇이 들어오냐? 힘과 운동.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이쪽에 중요한 점은 기술을 할 거예요. 기술. 자, 봅시다. 우리는 이거부터 알고 가세요. 우리가 말하는 운동이라는 거 있죠. 운동에 대한 정의가 예전에 고전역학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왜 저 위에서 비탈진길에 굴러들어온 돌멩이가 평지에 다다르면 멈춥니까? 라는 의문을 품었을 때 고전역학적인 옛날 과학자들 있죠. 고전역학의 창시인 뉴턴 이전 시대, 사람들은 힘이 빠져서 운동을 멈췄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바꾼 과학자가 갈릴레이예요. 오히려 힘이 있어서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체가 섰다. 그게 이제 고전역학의 출발인데,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힘이라는 것이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얘가 원인이 되어서 운동의 성향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힘이 어때서 라는 조건을 붙여야 돼요. 힘이 일정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잘 맞물려야 돼요.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물리는 되게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겠더라는 말이 설명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힘은 원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일단 그 결과론적인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자, 운동을 기술할 때 두 가지 값을 씁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노트 왼쪽에 써야 되겠죠. 스칼라하고 벡터라는 값을 두 개를 나눠요. 자, 우리 스칼라는 뭐를 말하느냐? 크기만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벡터는 크기에 방향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걸 여러분들은 개념적인 해석보다는 수학적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수학적 표현. 이건 뭐에 의미냐면 스칼라는 크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음의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음의 값이 없어요. 근데 벡터는 음과 양의 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얘들은 방향적인 값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리 완적인 해석으로 가장 편한 접근은 얘예요. 방향.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방향에는 우리는 직선상 운동을 많이 다루거든. 물리와는 곡선 운동보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대수적으로는 플러스가 크죠. 대수적으로는. 그죠? 물리학은 플러스는 방향을 뜻하고 마이너스도 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얘가 크기를 좌우하진 않아요. 플러스를 제가 이렇게 씁시다. 정방향. 그렇다면 마이너스는 역방향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정방향과 역방향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방향을 제가 오른쪽으로 잡았어요. 그럼 역방향은 뭐가 된다? 왼쪽이 됩니다. 고로 제가 플러스 2m 이렇게 쓴다면 오른쪽으로 2m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이너스 7m 그럼 무슨 뜻이다? 왼쪽으로 7m라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자, 요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의 해석은 오른쪽으로 2m가 해석이 되고 마이너스 7m 그러면 왼쪽으로 7m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고로 크기를 비교하잖아요. 누가 더 커? 그러면 플러스 2m보다 마이너스 7m가 더 큰 겁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크기는 2와 7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해 갔어요? 이게 물리학의 해석이에요. 응용학. 수학을 배운 자들이 응용학. 다시요. 정방향을 남쪽으로 잡으면 역방향 어디다? 북쪽이 될 수 있는 거죠. 북쪽. 이렇게. 정방향을 위로 잡으면 역방향은 아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하는 것이다. 이해 갔죠? 그 뒤에 붙이는 숫자는 뭐다? 크기다. 알았지? 그 조심해야 될 게 플러스 1이 커, 마이너스 8이 커. 8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대수적인 게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참고로 그렇다면 스칼라 값은 뭐가 있느냐? 예로서 이런 애들이 있겠죠? 질량이요. 질량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방향이 없다는 얘기죠. 부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뭐 거리요. 그 다음에 속력이요. 그 다음에 일이요. 주울은 마이너스 없습니다. 알았어. 간혹 과학자들이 빼앗긴 일이라고 써줬는데 이게 빼앗기다는 건 방향성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에너지 이동 왔던 뭐라 할까? 결과론적인 얘기겠죠. 일을 빼앗겼다, 얻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럼 벡터는 뭐가 있느냐? 벡터의 예로는 위치가 여기 되겠죠. 변이라고 하는 거, 변이.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벡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술한 걸 우리가 해석하는 걸 먼저 배워요. 첫 번째, 바로 거리와 변이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하거든요. 변의, 변한 위치라고도 부릅니다. 자, 물리학적으로 설명할까요? 거리와 위치. 이렇게 따지면
누가 더 정확한 표현이냐면 위치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너 어디에 있어? 라는 표현은 위치적인 표현이에요. 엄마가 전화 와서 너 어디 있어? 학원.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왜? 엄마는 학원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근데 모른다면 엄마가 물어보겠죠. 어디 학원? 뭐 과학학원. 그 학원이 어디 있지? 노브랜드. 알아. 왜? 거리 알죠? 방향 알죠? 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정말 거리적으로 표현하면 집에서 여기까지 100m인데 100m 내에 있어. 내에 있어. 어디 방향인지 몰라. 그게 거리적인 표현이에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와 변이를 표현할 때 이런 그림을 종종 쓰곤 합니다. 가장 편한 건 이런 그림이죠. 어떤 사람이 직선상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요. 자, 여기 있던 사람이 걸어서 여기까지 갔어요. 자, 서북방계로 본다면 이쪽은 이스트 방향이고, 그죠? 웨스트 방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5m를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5m만큼 이동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직선상이에요, 직선상.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직선상입니다. 1m를 돌아왔어요. 그러면 총 A점에서 B점을 거쳐서 C점으로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동거리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이동한 거리는 A에서 C까지 총 6m를 이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이동한 거리가 6m가 되겠죠. 근데 변이를 보면 얘는 C 지점이에요. 그래서 A에서 C까지 얘는 뭐라 부른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변이는 4m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야 어차피 간 총 거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하겠죠. 6m 총 이동한 거리니까. 그럼 4m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변이의 합이에요. 자, A에서 B까지 플러스 4라고 쓸 겁니다. 어떻게 플러스를 썼을까요? 이 표현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들어와요. 바로 플러스를 동쪽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어딜까요? 서쪽이 되겠죠. 결국 B에서 C 방향은 마이너스 1m가 되는 거예요. 3m가 아니구나. 5m구나. 이거. 미안해. 5m로 잡아야죠. 그럼 이 둘을 합한 거죠. 합했더니 4m가 나온 거예요. 동쪽으로 4m 지점이라는 값이 나온 거죠. 변이가 이러한 계산이 가능한 값들을 말해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 지금은 이동거리 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각 구간의 변이의 합으로 나타내는 논리적 값이 변이고 이동거리는 그냥 총값이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움직인 사람의 위치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건 변입니다. 이런 걸 벡터라고 불러요. 알았지? 그 다음에 봐봐요. 이번에 이건 양적 관계입니다. 조금 P점이 있고요. Q점이 있게 되는데, 자, 요렇게 이동한 A 경로가 있고요. 요렇게 이동한 B 경로가 있고, 이렇게 이동한 C 경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동 거리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A가 제일 길어요. 그 다음 B고요. C겠죠? 여기 C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동거리가 짧은 애가 B라는 얘기죠. 이거 총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변이는 어떨까요? 변이는 P에서 Q까지 변이는 얘들 셋이 다 같아요. 변이의 정의가 뭔가요? 출발점과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라는 거죠.
이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변이. 그래서 어떤 경로를 가든 간에 도착점이 같다면 이들은 변이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알았어요? 자, 거리와 변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원운동을 한번 봅시다. 원운동. 자,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서 한 바퀴 딱 돌았다고 쳐볼까요? 한 바퀴. 이 거리는 뭐 R 중심점으로부터 R의 거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한 바퀴를 돌았을 때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이동 거리는 뭐가 된다? 2파이 R이 되겠죠. 2파이 R. 그렇겠죠? 그런데 변이는 얼마일까요? 0입니다. 0. 그렇죠? 한 바퀴 뺑 돌면 0이에요. 그럼 뭐를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어? 봐봐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 정도까지는 변이가 자꾸 늘 거야. 맞아? 여기까지는 변이가 최대로 늘어요. 정반대까지는. 그러다가 변이가 어떻게 될까요? 줍니다. 그럼 변이만 보더라도 아, 얘는 주기적 운동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동거리는 어때요? 계속 늘게 되죠? 계속 늘게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나오죠? 이동거리만 보면 우리로부터 멀리 간 건지 우리 주위에서 빙빙 도는 건지를 못 알아보는데 변이를 보게 되면 얘가 결국은 주기적 운동을 한다는 게 눈에 딱 띄어요. 과학적으로는 변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해 갔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동거리와 변이를 왜 헷갈릴까요? 요놈 때문에 요 뭐라고 읽어요? 미터. 이놈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단위가 똑같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부호가 들어가는 변이가 더 정확한 물리적 해석값이다라는 것을 알아보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변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빠르기를 측정합니다. 빠르기. 자,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빠르기를 역시 뭐로 해석할까요? 스칼라와 벡터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빠르기, 바로 속력이 있습니다. 자, 속력과 속도를 따질 때 여러분 이동거리 뭐였어요? 스칼라요. 시간 뭘까요? 스칼라요. 변이 뭐였어요? 벡터. 이건 알고 들어가자. 이건 금방 배웠잖아, 그치? 자, 시간도 마이너스는 없어요. 첫 번째. 자, 속력을 뭐라고 부를까요? 시간당 이동거리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죠? 시간당 이동거리. 그 공식을 씁니다. 속력이란 자, 물리학에서는 공식이 아주 복잡한 공식의 활용 말고는 쓰면 안 돼요. 왜? 공식이라는 건 보기 편하라고 하는 거지 계산하라고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고 단위 해석을 합시다. 자, 시간은 단위가 뭐냐 봤더니 세크예요, 세크.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미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간지나게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은 과학에서 모두 통하는 거예요. 분모부터 해석합니다. 분모부터.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보통 이런 값을 쓸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값을. 맞죠? 그러면 1초 동안인 거예요. 분모의 해석이. 아무것도 안 쓰는 게 1이거든요. 1초 동안 이겁니다. 1초 동안 이거 이동했다는 뜻이야. 여기 이게 속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m/s. 그럼 뭐냐? 1초에 2m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5초에 몇 미터 가겠어요? 10m 가겠죠. 그걸 무슨 공식으로 풉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m/s의 속력을 가진 애가 10m를 지나가려면 몇 초 걸리겠어요? 1초당 2m면 5초 걸리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뭐 V는 T분의 S 그런 거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물리를 접근할 때는 공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하다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되겠지. 그 당연한 거예요. 뭐 여러분 태어나면서 뭐 어디 물리 현장에 써 있어요? 엄마한테는 존댓말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커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공식으로 공부하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건 이거죠. 1초 동안에 이거 이동한다. 이게 속력이라는 뜻입니다. 미터/s. 됐죠? 근데 이동거리며 시간이 모두 뭐기 때문에? 스칼라기 때문에 속력도 방향은 없다. 스칼라다라는 얘기예요. 스칼라. 그냥 스칼라다. 이런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럼 공식적인 해석이 아니라면 선생님 모두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하죠. 내 말 들어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은 딱 중간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 속력을 한번 보여볼까요? 평균 속력이란 구간 시간이 다르고 거리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속력이 다르면? 그러니까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라고 밖에 써줄 수가 없습니다.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이걸 평균 속력이라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 A에서 B까지 거리가 있는데 이 Q가 중간이래요. 중간. 그래서 여기까지는 3m/s로 움직였고 여기까지는 6m/s로 움직였답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우리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보세요. 얘는 얼마일까라는 문제죠. 자, 공식적으로 풀어볼게요. 공식적으로. 평균 속력이라 하면 시간당 거리잖아요. 총거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A에서 Q 지점 속력이 3m/s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려면 그 구간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리도 있잖아요. 거리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는 6m/s인데 세크죠. 얘는 또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Q에서 B까지. 그 다음에 이동거리 A에서 Q까지, Q까지, Q에서 B까지, Q에서 B까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Q가 중간이잖아요. 그럼 이 둘이 어때요? 같단 말이죠. 딱 중간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D로 그냥 놓을게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A에서 B까지 총 시간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TAQ와 TQB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거리를 ED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각각 거리를 D로 놨으니까. 그러면 AQ를 뭘로 놓을 수 있느냐?
여기가 D이기 때문에 여기 D잖아요. AQ는 3m/s 분의 D가 되고, 그 다음에 QB는 6m/s 분의 D가 되어서 둘을 더한 값은 3분의 D 플러스 6분의 D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얘들은 2분의 1D가 나오거든요. 맞잖아요? 분모가 2분의 1D가 나오니까 DD 지워져서 뭐가 나옵니까? 평균 공력은 4다. 멋있죠? 이렇게 풀면 있어 보이고. 우리는 이런 걸 쓸데없는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공식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봐봐. 니네 이 문제세가 중간이래잖아. 이거 해석해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해석하면 1초당 3m 간다는 뜻이야. 이해가니? 그럼 여기는 몇 미터 가겠어? 1초에 6m 가겠지. 근데 중간이래. 3m와 6m의 최성배수가 얼마니? 6m야. 노라고 그냥 6m 이렇게 노란 말이야. 몇 미터? 6m. 놀 수 있잖아요. 얘 시간 몇 초 걸릴까요? 1초에 3m면 2초 걸릴 거고 얘는 몇 초 걸릴까요? 1초. 총 시간 몇 초야? 총거리 12m. 끝났잖아. 이게 무슨 이렇게 풀 일이냐고. 그러니까 내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공식에 얽매여 버리면 문제 풀이도 얽매여져. 그럼 시간은 한참 걸리겠죠. 근데 이렇게 원초적으로 이해를 해서 풀면 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쌤 저는 6m로 안 놓고 12m로 놀래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얘들 그 중간 지점을 12m로 놔도 3m/s는 4초 걸리겠고 6m/s는 2초 걸리겠죠. 합의 6초입니다. 6초분의 24m니까 당연히 또 4 벌어지겠죠. 어떻게든 4는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가끔 뭘로 나오는지 알아요? 갔다 오는 걸로 나와요. 알았습니까? 어디까지 갔다 오는 것도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겠어? 가는데 108km/h가 필요하고 올 때는 64km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똑같습니다. 거리를 똑같이 놓고 시간 찾아서 나누면 끝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건 그냥 보세요. 저렇게도 푸는구나 라고. 자, 속력이란 이런 거다 라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속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총시간당 거리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렇다면 속도는 어떠냐? 이때부터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보통 속력이라고 하는 게 얘다. 영어로 스피드야. 너희들 스피드를 속도라고 해석하잖아. 아니야. 물리학적으로는 얘가 속력이야. 그럼 속도는 뭘까? 벨로서티. 속도는 벨로서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력이라고 하는 이 스칼라 값보다는 속도라고 하는 값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왜 근데 우리가 속도 속력을 헷갈리냐? 직선상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까지 딱 짚고 끝내. 봐봐봐. 자, 속도라는 값은 무엇일까? 속력과 무엇이 다를까? 자, 똑같이 쓸 거야. 속도는 시간당 변이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어. 위치 변화라는 거지. 시간당 변이의 변화량.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분의 변이, 변화는 위치를 갖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시간당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썼다. 그냥 변이라고 하자. 변화량이란 말 쓰기 좋죠. 시간당 변인데 얘들이 단위를 뭐라고 쓰니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속력이랑 똑같아. 맞아. 심지어 단위도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하는 사람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 똑같다. 1초 동안 중요한 말이지.
이 말이에요. 이게 들어간다. 어디로? 이 뜻이야. 아까와 차이점이 뭐야?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야. 어디로 갔냐? 이게 속도에 대한 정의야. 어디로 몇 미터 갔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속도를 계산해 보면 만약에 주기적 운동을 우리가 구하자면 한 바퀴 삥 도는 운동? 그럼 무조건 한 바퀴를 뺑 돌면 변이가 0이라 0이야. 알겠어? 속도에 대한 얘기야.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이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속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위치를 주고 이렇게 줄게. 위치 2m. 이건 뭘 의미하지? 출발점이다. 출발점이 위치 2m. 자, 그때 이렇게 적을게.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가 뭘 거야? 남쪽이 되는 거다. 지금 우리 벡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벡터를. 위치 2m가 무슨 뜻이야? 북쪽으로 2m 지점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야. 이해갔지? 이 해석이 뭐라고? 북쪽으로 2m. 북쪽 2m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자, 두 개의 과정을 한번 볼게. 하나는 속도 2m/s로 운동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운동했어. 이거부터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1초 동안 어디로? 북쪽으로 몇 미터씩 이동한다? 이 뜻이고, 맞지? 자, 이 해석은 1초 동안 어디로? 그렇지. 남쪽으로 2m씩 이동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거를 써봐. 얘는 어디가 될까? 이렇게 됩니다. 위치를 설명해볼까? 북쪽 4m 지점. 이해 갔어? 얘 어딜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요? 기준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출발점은 아니야. 출발점은 이미 저 위에 써줬고, 기준점 0m를 지나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2초. 위치를 보게 되면 얘는 북쪽 6m 지점을 지나. 맞지? 근데 얘는 어디 지나? 남쪽 2m 지점을 지나간다. 이해 갔어? 속도라는 게 이런 개념이라고. 속도라는 개념. 이해가냐? 자, 이제부터 속도와 속력에 대한 개념은 어디 상태에서 같아지는지 보여줄 테니까 봐봐. 일반적으로 속도와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동거리와 이런 때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떨 때가 이렇다고?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선거리일 때는 같이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선거리일 때는 같이 붙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책에는 속력, 어떤 책에는 속도 막 지멋대로 써도 우리가 해석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 직선상이라면 속력과 속도는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어. 왜? 이동거리와 변이가 동일할 거니까. 뻔히. 맞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 자, 여러 가지 것 접어두고 지금부터 수학적 해석으로 들어가 볼게. 이거는 사실은 참고거든. 참고지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주 무기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잘 지켜봐.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 수학 시간에. 그죠? 직선의 방정식을 배웁니다. 이렇게 배울까요? 자, 보시면 여기가 y0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쓰느냐? y는 ax 플러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y0를 y의 초기값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a를 직선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직선 기울기가 어떻다라고 해석한다? 일정하다고 해석합니다. 늘어난다 안 하고요. 기울기가 일정하다고요. 기울기. 아시겠죠? 기울기가 일정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들어와 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서 t가 누구냐고요? 시간이요. 시간이 뭐죠, 여러분? 스칼라. 스칼라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는 그래프는 2, 4분면과 3, 4분면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거기에 S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위치라고 할 거예요. 위치. 이동거리 아닙니다. 알았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가 2초고요. 6이. 얘는 단위가 미터겠죠, 미터. 얘는 단위가 세크겠고요, 세크.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써볼게요, 여러분들. Y축이 뭐로 바뀌었어요? S축으로 바뀌었죠. 맞지? X축이 뭐로 바뀌었어요? T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S는 AT 플러스 S0가 된 겁니다. 이해가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 S제가 뭘까요? 물리학은 세로축이 위치이기 때문에 얘를 출발점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출발점이 어디다? 기준점으로 출발합니다. 기준점 0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A는 뭘까요? 이 A는 자, 기울기잖아요. 봐요. 직선 기울기잖아요. 뭐분의 뭐 가로축분의 세로축 이거라고 간지나게 뭐라고 써? 이거요. 이거 누구 단위였어? 속도. 아, 직선 기울기가 속도구나 라는 거죠. 아셨어요?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미터 퍼 세크. 이게 이 그래프가 말하는 게 뭐예요? 2초 동안 6m 갔네 이 뜻이에요. 2초 동안 6m 간 거라고. 그럼 1초에 몇 미터 가겠어요? 3m 퍼 세크.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면 S는 몇 t? 3t. S는 3t.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출발점이 어디고? 기준점.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얼마로? 3m/s로 등
속도죠. 속도 변하지 않는 거. S는 3t 그래프예요. 이게. 됐어요? 이거 해석가요? 됐죠? 자, 여러분. 얘를 그대로 요로 바꿔볼게요. 시간당 요렇게. 여러분 V가 뭐라고? 속도입니다. 속도. 물론 여러분 잘 봐. T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 근데 세로쪽이 속도야. 단위가 뭔데? 미터 퍼 세컨드. 자, 이걸 이렇게 바꿀 거야. 얘 속도 변해 안 변해? 기울기. 안 변하지. 얼마로? 3으로. 그래서 이거야. 그잖아. 시간당 속도가 안 변한다고 3으로. 맞아?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시간 몇 초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다 2를 씁니다. 잘 보세요. 됐죠? 이 아래 그래프와 위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야. 알았니? 얘들아, 같은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라고. 왜냐면 니들은 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는 걸 안 했지? 속도라는 걸 안 했잖아? 그럼 2초 때 어디에 있어 지금? 6m에 있지? 근데 플러스를 북쪽으로 잡는다면 너희들은 북쪽 6m 지점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만약에 플러스 오른쪽으로 잡는다면 오른쪽 6m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자,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바꾼 게 이거란 말이야, 얘들아. 알았니? 그러면 얘는 2초간 속도가 3으로 일정해. 자, 이 면적을 3 미터 퍼 세크에다가 2 세크를 곱한다. 이게 지워진다. 알았어? 단위가 지워질 수 있다고 약분이 된다는 거야. 몇 나오냐? 그럼 이건 뭘까? 이거 위치 변화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0부터 2초 동안 몇 미터 변했다? 6m 변했다라는 정보를 얻어내는 거지. 면적이 이 성분이구나. 직선상에서는 이거 곧 변이잖아. 그지? 면적이. 됐어? 잘 봐. 이 그래프는 이동거리 변이는 있어. 시간이 있어. 기울기가 뭐라고? 이거 속도구나. 기울기가 속도구나. 미터 퍼 세크. 근데 얘는 기울기 0이야. 이거 직선 기울기 0이라고. 그런데 속도가 3으로 일정한 거지. 등속도 운동이야. 문제는 얘가 시간이 자꾸 변하면서 면적이 커지고 있어. 이 면적이 뭔가 봤더니 바로 위치의 변화더라 이거야. 알겠어? 6m. 여기서 여기 바뀌는 거 이해 가니? 그러면 이제 봐. 얘가 1로 바뀌면 이 그래프만 봐. 얘 몇 참수니? 얘는?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야. 봐. 이거 1참수고 0참수야? 차수가 줄어서 늘었어? 이런 걸 미분이라고. 알았어요? 차수가 줄는 거. 자꾸 디테일에 따라 들어가는 거 이걸 미분이라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가면 뭘까? 이건 정분이라고 해.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거. 미분할 때는 별 상관도 없던 초기값이 적분할 때는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면적이 2초 동안에 속도는 3으로 일정한데 면적이 6m 늘어났어. 근데 얘를 1로 바꿀 때 요값. 지금은 얘가 얼마니? 0이지. 그런데 조건을 만약에 2로 준다면 이거야. 기울기는 여전히 3인데 2로 준다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가. 기울기 똑같아. 3. 그때 2초 때 위치는 얼마가 답이야? 8이 답이야. 왜? 6m 이동해야 되는 거야. 6m. 출발점이 북쪽 2m부터 출발한 애는 6m 가버리면 북쪽 8m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지금처럼 0에서 출발한 애는 그냥 위치 변화가 얘들 변화라는 것 같아. 6m. 이게 적분할 때 주의점이야. 이거 함정으로 엄청 물어. 선생님. 알았어? 여기서는 안 물어봐.
이따 하나 더 이거랑 똑같은 원리를 갖는 그래프의 변화가 있거든. 요거 그대로 또 나와. 알았어? 자, 지금 잠깐 봐봐. 선생님이 무슨 그래프를 지금 비유했지?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요렇게 가는 게 뭐라고? 미분이었다는 거지. 요렇게 가는 게 뭘까? 적분이었다는 거지. 요 단순한 원리 1차식이 줄고 드는 이 원리를 가지고 그래프를 마음대로 니네가 그릴 수 있어. 알았어? 오케이 바리? 좋아. 지금은 요렇게만 먼저 알아둬. 이제부터 힘이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을 보여줄 거니까. 속도 속력까지 구분이 됐어? 그리고 그래프까지 들어갔어. 참고적으로 이 그래프를 활용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좀 넘겨봐봐. 여기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거를 비유하는 단원이 나올 거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벡터에 속도가 있었고 누가 있었어? 힘이 있었어. 우리는 운동의 빠르기, 다시 말해서 속도의 변화를 정의를 해야 돼. 얘는 결과라는 걸 명심해. 얘가 왜 변해? 이게 원인이야. 힘이 있어서 속도가 변하는 거야. 자, 먼저 이걸 보자. 속도가 일정하다고. 아까 우리가 그래프 봤지? 왜 세로축은 마이너스까지 내가 뿌리 내리는데 가로축은 왜 마이너스를 쓰지 않느냐? 스칼라기 때문에 그렇다. 세로축을 V, 이거 벨러서티의 뜻이야. 속도라고 논다.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운동들, 이게 등속도 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변하지 않는단 말이 0이 아니라 일정하다 이 뜻이야. 일정하다. 왜? 이거야. 왜? 힘이 0이라서. 알았어?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개념은 너무 위험한 개념인 거야. 힘이 없어서 이 속도가 일정한 거지. 그럼 힘이 없는데 항상 속도가 일정합니까? 아니지. 힘이 없으면 정지를 계속할 수도 있어. 움직인다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0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드는 거지. 우리 지구상에서 외력이 0인 경우가 있을까? 없다는 얘기야.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뭐가 존재하니? 중력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힘은 뭘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자. 알자. 알자 힘이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알자 힘이 뭐냐고? 합력. 힘이 있잖아 어차피. 그럼 중력과 합력인 거, 알겠니? 외력의 합력인 거, 이런 것들이 0일 때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얘를 요렇게 바꾸면 이거 뭐였어? 변이였다. 우리는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으로 나올 수 있다. 대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적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적분할 시에는 반드시 조건을 줘야 된다. S0가 0이다 라는 조건을 줘. 그럼 얘는
이라는 운동이 나온다. 자, 여기서 이걸 맞춰보자. 내가 2초고 4다. 저 숫자를 잘 해석해야 돼. 2초면 여기도 2초인 거야. 이렇게. 같은 2초 동안이야. 문제는 여기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는 거지? 이렇게 나와. 4m/s 곱하기 2s를 했기 때문에 8m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 8m가 여기로 간다. 8 이렇게 간다. 이해하니? ST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S는 이거 맞지? S는 4t야. 여기는 뭐라고 썼을까? V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사야 돼. 상속을 해. 됐니? 등속도 운동의 개념을 알겠어? 됐어 여기까지? 이런 운동에서 방향만 바뀌지 않는다면 세로축이 속력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등속 운동이니까 쭉,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약간 TMI인데 만에 하나 이렇게 그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려진다면 쏘리 이건 잡지 말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방향이 반대잖아 지금 이 그래프는. 맞지? 그렇다면 이걸 만에 하나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낼 거야. 당연히 2초겠지? 얘가 일로 가면 뭐라 그랬어? 적분인데 선생님이 S0를 이렇게 잡았어. 응? S0를 8로 잡았어. 자,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 얘들아? 얘는 무조건 이거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면적이. 됐죠? 근데 이거 직선 그래프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기울기가 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S는 이거라고. 거기 S0가 얼마야? 8인 거지. 됐어? 그럼 출발이 어디야? 여기야. 어디? 8. 그리고 우하기로 내려가는 직선을 그려야 돼. 어디가 좀 좋을까? 이해가니? 2초 동안에 8m 남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 플러스를 북쪽으로 잡았다고 해석한다면 출발점이 북쪽 8인 거지. 근데 반대 방향으로 8m 오면 0인 기준점으로 도착하게 되는 그래프가 나온 거죠. 이게 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이. 이렇게 선생님이 바꿔본 거야. 이해가니? 아, 그래프가 저렇게 바뀌면 저렇게 바뀌겠다는 거 이해가? 오케이? 뭐 때문에 그래? 출제자가 이거 장난을 많이 친다. 첫 번째 조건. 만약에 0이라면 어떡하래? 똑같이 0이라면 여기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 이해갔지? 자, 이제 두 번째야. 여기서 이거부터 치고 가자. 이거부터 잡고 가자. 가속. 여러분, 가속도 그러면 A라고 표현합니다. accelerate만 쓰는데 우리가 악셀 그러면은
자동차 페달을 액셀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외국 애들은 야 악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외국 애들이 그 가스 페달이라고. 가스 페달. 우리 자전거 페달 밟는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쭉 하라 국민들이 말하는 야 악셀 밟지 마 떼! 뭐 이런 브레이크 페달 뭐 브레이크는 페달이라고 하는데 얘는 가스 페달이라고 말했어요. 가스 페달.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야 가스 그러면 페달이에요. 우리는 엑셀 밟지 마라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 엑셀은 가속력을 엑셀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핸들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핸들. 얘는 이제 스티어링 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외국 사람들 동화 괜히 야 핸들링이 어쩌 이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가속도는 저게 엑셀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는 것만 알면 되죠. 뭐겠습니까? 저기 써있죠. 결과요. 결과입니다. 이거 원인이 뭐게요? 힘이죠. 원인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힘? 알짜 힘이요. 알짜 힘이 있어서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제가 써볼까요? 가속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가속도는 변화량이기 때문에 가로축이 시간도 괜찮고요. 시간 변화량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시간당 구간 시간이 되겠죠. 속도 변화예요. 시간당 속도 변화. 근데 우리 시간 몇 초로 잡았죠, 여러분들? 항상 1초로 잡았잖아요, 1초. 그쵸?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 1초당 몇 미터 퍼 세컨드 변했냐고요, 단위는.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자? 이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이걸로. 뭐라고? 1초당 이거 1초당 몇 미터 퍼 세컨드. 자, 문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벡터니까 어디로요? 북쪽이냐 남쪽이냐? 알겠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눈으로 보세요. 그럼 해석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 속력을 이렇게 쓸 거라고요. 우리가 아까 어디서 봤어요? 위치에서 봤잖아요. S제로. 그럼 해석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쓸 겁니다. 처음 속력이 2m/s 였던 거죠. 하나는요. 이렇게 봅시다. 하나는 이렇게 씁시다. 이게 가속도잖아요, 지금. 자, 플러스를 뭐로 잡고 북, 마이너스는 남.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럼 이거의 해석은 1초당 북으로 2m/s씩 변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1초당 남으로 2m/s씩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해석입니다. 얘는 1초 후 속도가 얼마일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얼마일까요? 이해 가세요? 2초 후 얘는 얼마일까요? 뭔 뜻입니까? 그렇죠. 정지한다는 뜻이에요. 표현 잘 들으세요. 속도가 0이라는 건 정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1초당 어디로?
북으로 2m 이 뜻이잖아.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운동의 방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인 거예요. 속도 방향은 뭐라고요? 운동 방향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2m/s씩 변한다는 건 누구의 방향이죠? 가속도 방향이죠. 이해갑니까? 지금 가속도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입니다. 그죠? 가속도 방향은 뭐랑 같다고요? 알짜힘의 방향이에요. 무슨 말이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잖아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2m/s로 달리는 놈한테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전해지면, 힘이 전해지면 속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뜻이고요. 볼까요? 얘는 운동 방향이 2m/s 플러스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죠. 준다 이거예요. 준다. 근데 여기서 웃기는 거, 여러분 3초 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전히 얼마예요? 5. 얘 얼마일까요? 됐어요? 4초. 얘 얼마예요? 얘는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여기까지는 왜 증가할까? 이 구간은 운동 방향이 다 뭐예요? 마이너스잖아. 다 가속도 방향, 즉 누구 방향? 힘의 방향이 뭐야? 일치하죠. 그러면 속도가 늘어나. 뭔 말인지 알겠어?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이거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이 뜻이. 불일치하면 감소한다는 얘기. 이 말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프를 보면 금방 해석돼. 알겠냐? 실제로 여기 있는 자세한 문제들은 탑승 그래프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거든. 여러분도 교재에 탑승 그래프가 있어. 나왔을 때 그거 빨리 푸는 방법은 내가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줄 거야. 지금은 가속도는 결과인데 결국 결과론적인 가속도 방향을 이해할 줄 안다면 힘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그걸 갖고 해석을 할 줄 알아라. 해석을 해볼게. 보자. 우리는 이 가속도를 이용해서 등가속 운동을 배울 거야. 우리가 등속도 운동을 배웠듯이, 자, 등가속 운동을 배우는데, 우리가 등속도에서 배웠던 그 원리 그대로 해석이다. 자, 이 말을 해석해볼까? 결과가 뭐라고?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러면 이거잖아, 이거. 결과니까. 누가 일정하다는 거지? 이 힘이 무슨 힘이라고? 알짜 힘이라고. 됐어? 그러면 가속도는 누구의 기울기인가 봤더니, 아까 니네 ST 그래프의 직선 기울기가 속도라는 거 알았잖아. 가속도는 이 미터/세컨드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바로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는 건데, 봐라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이거 누구야? 다 속도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2초 맞지? 4 무슨 뜻이지? 얘는 4m per 세컨드 제곱의 가속도로 2초 동안 일정하게 작용을 한 거야. 그럼 우리 아까 봤잖아. 그래프를 보면 면적과 직선 기울기가 너무 중요한 거다. 이런 면적만 볼까? 봐. 4m per 세컨드 제곱에 반드시 단위 붙여서 풀어. 세컨 하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플러스니까 뭐라고? 8m per second만큼 증가했다는 뜻이야. 그럼 니들은 알아야 돼. 아, 이거 운동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한 거구나. 알았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이게 뭐냐고? 잘 봐. 일로 가는 게 적분이라는 거다. 적분. 적분에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이걸로 줬어. 뭐라고? 정지. 처음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시간 2초를 쓴다면 얘는 이런 운동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속도 얼마다? 8이다. 이런 운동이 나온다. 여기까지 됐어? 적분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 V는 몇 T? 이거다 이거야. 봐봐. V는 4T야. X축이 T고 Y축이 V잖아. 아까 S는 AT 플러스 S0처럼 얘도 쓸 수 있다는 거야. V는 AT 플러스 V0를. 이해 갔어? V0 0이니까? 그럼 봐봐 이제 얘들아. 니네 아까 이거 구해봤지? 맞지? 자, 이때 힌트. 여러분, 이런 운동이 무슨 운동이지? 등 가속이잖아. 이때 무슨 속도? 평균의 속도는 이거야. 이렇게 구하면 편하다. 이게 끝이야.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그걸 2로 나눈 값이 뭐다? 평균이야. 왜 이렇게 나누냐고? 이거 한번 볼래 얘들아? 니네 이거 면적 얼마 나올 것 같아? 삼각형 면적이니까 8 나오지 8. 그러면 얘 평균이 얼마야? 봐봐. 0하고 8의 평균이 얼마지? 4잖아. 그럼 4를 딱 잡아. 4, 8. 그럼 이 면적이 여기로 들어오겠지? 얘 면적과 똑같아. 결국 무슨 얘기야? S를 구할 때 면적 말이야. 이동거리. 우리 이렇게 구하자는 거야. 2분의 시간. 평균에다가 시간 곱하라고. 알았니? 네. 결국 이게 뭐야? 사다리꼴 면적 공식이지 뭐야? 윗면적 더하기 아래면적. 기억나냐? 높이. 이게 면적이잖아. 이런 건 삼각형으로도 쉽게 구하지만 이거 삼각형으로 쉽게 구할 수 있잖아. 4 해가지고. 근데 그냥 평균으로 구하면 좀 더 쉽게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결국 얼마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얘들아, 이걸 이렇게 바꾸면 뭐지 얘들아? 적분이야 미분이야? 적분이야. 적분. 그럼 조건 필요하지. 그래 쓰자. S0는 0이라. 그러면 얘는 2초 때 몇 미터? 8m야. 면적이 8이니까. 자, 그래프 어떻게 나오냐? 니네 아까 ST 직선 기울기 속도라고 했지? 근데 니네가 보는 바와 같이 얘는 속도가 일정에 증가해? 증가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접선 길이가 증가할 거 아니야. 몇 차함수 나올까? 1차함수니까 몇 차함수? 2차함수가 뜬다니까. 근데 니네들 봐. 1차함수니까 0보다 길이가 0보다 크지? 그럼 그래프도 이렇게 나오지? 2차함수 0보다 크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1번 그려야 돼? 2번 그려야 돼? 2번을 그려야 된다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프. 알았니? 그럼 질문? 얘들아, 2초 때 접선 기울기 얼마일까? 어떻게 해? 요 순간속도 이게 이 값이 8 나온다니까? 이 기울기 8 나와. 여기 밑으로 쭉 내리면 t 변화량분의 높이. 알겠어?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올까? 이거 얼마 나올까? 얘와 얘를 지나잖아. 평균 속도 0부터 8 평균 속도 얼마 나왔어? 4 나온다니까. 알았니? 그럼 이거 얼마 나오니? 0초 때 0 나와. 속도가 0이잖아. 이해 갔어? 이게 직선 기울기적 해석이야. 이런 걸 잘 하는 사람이 이쪽 문제를 공식 없이 잘 풀어. 자, 이거는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준 거고 계속 반복할 거야. 이거는 알았어? 계속 할 때마다 지켜봐. 들어봐. 이제 증가속도 운동을 학교 선생님이나 교재에서 공식으로 풀어라 라고 나와. 알았어? 공식으로 풀어라. 근데 나는 지금 니들한테 은근슬쩍 그렇다고 미적분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야. 니네한테 인테그랄 이런 거 안 가르쳐줬잖아. 그냥 눈으로 보라고. IT가 적분하면 VT가 되고 VT가 적분되면 ST가 된다는 거야. 반대로 보면 미분이겠지. 알았어? 이 그래프의 변화 과정을 자꾸 지켜봐. 그럼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려. 이걸 이용해서 내가 역학을 다 끝낼 거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야. 실제로는 얘들아, 학교나 어디 가서 이 공식을 외워서 풀으라고 해. 근데 이 공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어. 이 지수를 주면 웬만하면 다 저렇게 풀 거야. 알았지? 그 푸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증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얘들 공식도 저 그래프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 너네 이거 보이지? 이거? 보이잖아. 이게 등가속 운동 공식이지.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는 건 이런 거야. 봐. 시간이 있고 내가 속도가 있을 때 우리는 처음에 V0 V를 넣고 시간 t일 때 그래프가 나왔다. 얘 직선의 방식 써봐. 세로축이 뭐야? V지. V는 AT 플러스 뭐야? 이게 일본 공식이야. 등가속도. Y는 AX 플러스 B. 알았니? 저기 일본 공식이라고.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얘 구하는 공식이야. 이동거리. 너네 여기서 어떻게 구했어? 이동거리. 평균 속도에다 뭐 곱했어? 평균 속도에다 시간 곱했잖아. 여기에다가 시간 곱한 값인데 이 평균이 이거라고. 둘 더해서 2로 나눈 값. 이게 평균이야. 조금. 알았니? 세 번째 공식이 뭐냐고? 똑같아. 얘들도. 이동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평균에 뭘? 시간. 공식 똑같아. 이 부분에. 이거야. 그런데 공식이란 게 뭘 모를 때 주는 공식이니까 2번의 공식은 뭐냐면 얘를 모를 때. 얘를 모를 때.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얘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V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정리해봐. 이 뜻이야. 정리하면 이거야. 봐봐. 얘는 넣으면 V0 플러스 이건 거야. AT 플러스 뭐가 들어가? V0가 들어가. 그리고 곱하기 T. 이걸 정리하잖아.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두 번째 공식이야.
알겠니? V0 t 플러스 2분의 at 제곱이 저 공식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3번은 뭐를 이용한 공식이냐고? 얘를 모를 때. 얘를 모를 때. t를 모를 때. 그러면 1번 공식을 또 t에 대해 정리를 해봐. 1번 공식. t는 이렇게 되겠지. a분의 이렇게. 알았어? v-v0가 된다고. 그러면 이 식에다 넣어서 풀어라는 얘기야. 곱하기 a분의 이렇게 쓰란 얘기지. 됐냐? 뭐냐?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될 거 아니야. a 마이너스 b 플러스 b니까. 풀어내면 2as는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공식을 달달달 외워서 풀어 라는 것이 출제자 의도야. 이걸로 풀면은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이건 나중에 안 쓸 수는 없어. 분명히 쓸 수 있어야 돼. 대신에 우리는 저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자,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으로는 어떻게 풀리는지 봐봐. 자, 내가 두 개 다 풀어줄게. 공식으로도 풀어주고 우리가 썼던 방법으로도 풀어주고. 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활주로 길이가 400m. 알겠냐? 얘가 10초 등가속 운동을 하여, 아니 그냥 10초가 아니라 나중 속도가 이렇게 80m 속도는 좀 오바다, 그치? 너무 빠르잖아. 이 정도는 하네. 이때 가속도가 얼마고 시간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여기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S잖아. 이동거리. 그 다음 등가속 운동이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 이건 뭘까? V야. 이거밖에 안 들었어. 알았어? 그럼 구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S 들어간 게 공식이 두 개야. 얘가 있고, 이게 있는 거지. 자, 정지 상태에서 이게 꼭 있어야 되겠다. 정지 상태니까 얘는 0이야. 얘도 0이고. 맞지? 그렇다면 나중 속도 있고 여기다가 너 2 곱하기 가속도 모르는데 얘가 400이야. 이것은 나중 속도가 40 곱하기 40이잖아. 제곱이니까. 그래서 자, 이거 지우는 거죠, 이렇게. 10난 특히 10. 그치? 그래서 A는 얼마야? 2 떨어지고, A가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S400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T의 제곱이잖아. T는 얼마 나와? 20 나오나? 이렇게 구해야 돼, 공식으로. 자, 그러면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얘들아, 이거 그려. 이거. 시간과 누구? 속도. 왜 이거 그릴까? 기울기도 있고 면적도 있으니까, 이동거리. 얘 기울기 가속도지. 면적은 이동거리잖아.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정지니까 0부터 출발했겠고, 등가속이니까 이거 나오겠지, 이거. 직선. 자, 시간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이 면적 얼마야?
그 다음에 이거 놔동속도 얼마가 돼야 이륙한데? 40. 이거 평균 얼마야? 20. 20이잖아. 20 곱하기 얼마면 400 나와? 20. 20이지. 기울기 얼마야? 20. 끝났잖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프가 훨씬 빠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이 문제 막 낼 때 VT가 딱 그려지면 답 나와. 그냥 머릿속에. 알겠지? 그거 연습을 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요거 활용을 한번 해볼게. 그 뒤에 문제 좀 있을 거야. 맞아? 뒤에 문제 좀 있지? 어디까지 있냐? 교재가. 이제 묘자. 그러자. 우리가 지금 다 끝났거든, 여기. 아니다. 야, 무리하지 마. 저기 12쪽만 풀어와. 나머지 그래프 전환 같은 건 다시 다음 시간에 해줄게. 알았지? 12쪽만 풀어와.